1920년 1월 17일을 기점으로 미국은 더 이상 술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 역사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금주법이 시행된 건데요. 양주업자들은 하루아침에 사업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맞은 거죠. 미국을 대표하는 맥주 버드와이저를 만들었던 애나이저부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고민해야 했죠. 남들과 똑같이 할 것인가, 다르게 할 것인가. 애나이저부시는 도전을 선택했고 돌파구 중 하나로 를 만들기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술과 자동차 이야기를 들려줄 이진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위기에 몰렸던 애나이저부시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버드와이저를 지켰는지 알아보죠. 한국 맥주하면 떠오르는 제품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카스 아니면 테라를 꼽겠죠. 미국에서는 보통 버드와이저를 꼽습니다. 판매량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버드와이저는 오랜 시간 미국인들에게 가장 사랑받은 맥주고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있어요. 버드와이저는 애나이저부시라는 회사에서 만든 제품인데요. 이 시간은 관련 제품이나 브랜드를 설명하는 영상은 아니니 아주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버드와이저였지만 역사상으로 크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어요. 술을 만들지도 팔지도 사지도 못했던 금주법 시기입니다. 미국의 금주법은 1919년 기준되고 1933년까지 지속됐어요. 당시 미국은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주법이 제정된 거죠. 당시 미국 전역에는 1,500여 개 정도의 양주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사업을 접어야 했죠. 당시 많은 양주업자가 선택한 돌파구가 바로 저알코올 맥주였는데요. 법으로는 알코올 0.5%만 허용했거든요. 맥주 맛이 나는 청량음료를 돌파구로 삼았던 거죠. 그런데 버드와이저는 약간 달랐어요. 그들은 이미 1908년부터 금주법을 예상하고 맥주와 비슷한 맛을 내는 음료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16년 베버라는 이름의 음료를 출시하는데요. 맥주의 맛과 색, 그리고 잔에 따랐을 때의 그 올라오는 거품까지 완벽하게 구현해낸 거죠. 처음에는 성공을 꽤 거뒀다고 해요. 세상에 없던 맥주 맛이 나는 음료, 소비자들의 호기심이 생겼고 맛도 괜찮아서 출시한 지 6개월 만에 220만 박스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반응도 괜찮고 판매량도 좋으니까 버드와이저도 안심했겠죠. 금주법에서 배보가 충분히 회사를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죠. 우린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술을 금지하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서 몰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밀주인데요. 술 대신 맥주만 음료를 마실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몰래 술을 만들어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금주법은 지금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법이긴 해요. 일단 술을 재료로 구하기 쉽고 만들기 쉬워서 누구나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류 역사와 같이 했던 술을 하루아침에 금지하는 건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맥주맛 음료도 태생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술과 맛이 똑같다고 해도 맥주맛 음료에는 없는 게 있죠. 바로 알코올입니다. 맥주맛 음료가 호기심을 자극할 수는 있지만 알코올의 중독성을 대체할 수는 없었기에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었던 거죠. 밀주의 악재 속에서 매출이 또 떨어지게 된 버드와이저. 이때 과감한 선택을 합니다. 술이 아닌 다른 걸 만들기로 한 건데요.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버드와이저는 배보가 실패하자 금주법 돌파구로 아이스크림을 선택해요. 우유를 발효하고 가공하는 건 맥주를 만드는 방법과 비슷하기도 하고 공장을 크게 개조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버드와이저뿐만 아니라 많은 양조장들이 이때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아이스크림도 문제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바로 운송인데요. 병에 담아서 운송하면 되는 맥주와는 다르게 아이스크림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 운반해야 했기 때문이죠. 온도에 민감한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그리고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는 버드와이저는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리죠. 직접 냉장 트럭을 만들기로요. 양주장에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뭔가 좀 어색하죠? 그런데 이 생각은 아예 근거가 없었던 건 아니었어요. 버드와이저는 놀랍게도 자동차를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자면 역사를 약간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애나이저부시는 1903년에 공장에서 썰고 트럭 2대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를 개조해서 맥주 운반용 트럭을 만들죠. 그런데 잘 만들었나 봐요. 성능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이후 자동차 셰시, 엔진을 사다가 자체적으로 50대의 트럭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금주법 시대로 돌아와서요. 버드와이저가 만든 냉장 트럭도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해요. 냉장 성능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차체도 견고해서 물이 한 방울도 새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낙농업과 정육, 첨가물 등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제품 회사에서 제작을 의뢰했다고 합니다. 자동차 사업에서 가능성을 본 버드와이저는 적극적으로 자동차 사업에 진출합니다. 당시 미국은 디트로이트를 기점으로 자동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돈을 긁어모으던 시기였어요. 버드와이저도 그 시장에 과감히 뛰어든 거죠. 버드와이저의 상용차 사업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냉장 트럭뿐만 아니라 일반 트럭, 버스, 그리고 스쿨버스까지 만들 정도였어요. 자동차 제작으로 맛을 보면서 성공해가던 버드와이저. 그런데 꽤 인상 깊은 제품 하나를 만듭니다. 바로 캠핑카입니다.
1920년대 중반 버드와이저는 포드 모델 T를 베이스로 측면을 확장해 침대 2개를 만들 수 있는 캠핑카를 제작합니다. 당시 포드 모델 T는 설립자 헨리 포드의 대량 생산 방식으로 미국에서 가장 많이 굴러다니던 승용차였어요. 버드와이저는 포드 모델 T를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캠핑 키트를 제작해 판매한 거죠. 당시로서는 오직 이동으로만 사용되던 캠핑카를 거주의 공간으로 확장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고 이 생각이 적중한 겁니다. 소비자들은 차를 타고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호텔이나 모텔이 아닌 자동차에서 잠을 잘 수 있게 된 거죠. 소비자들의 주문이 쇄도했고 버드와이저의 캠핑카 키트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버드와이저는 여러 차종을 만드는데요. 일주업자를 검거하는 데 사용하는 경찰차도 만들고 수륙 양용 자동차도 만듭니다. 차체를 배처럼 유선형으로 만든 배보 보트를 선보인 건데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판매용이 아닌 맥주맛 음료 배보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차였어요. 독특한 생김새와 콘셉트, 많은 이들에게 관심을 받았고 배보 보트는 무성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다고 해요. 1933년 금주법이 폐지되자 버드와이저는 과감히 자동차 사업을 접고 다시 맥주 사업에 전념하기 시작합니다. 선택과 집중, 자신들이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죠. 버드와이저의 자동차 사업은 이렇게 문을 닫았지만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13년이라는 금주법 기간 동안 자동차 사업이 회사를 지켜낸 원동력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버드와이저를 마실 수 있는 건 그때 자동차 제작으로 사업을 다각화했기 때문인데요. 혹시 금주법이 끝났을 때 버드와이저가 다시 맥주를 만들지 않고 자동차 사업을 지속했으면 어땠을까요? 혜성처럼 나타난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버드와이저도 다른 형태, 다른 방식으로 자동차 시장에 큰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을까요?